안녕하세요. 짱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도 퇴근하고 이렇게 캄캄한 밤에 왔습니다. 사실은요, 오늘은 짝꿍하고 외식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녁에 매일 늦게 오니까 짝꿍도 덩달아서 뭐를 잘 못 챙겨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일찍 먹고 늦게 먹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도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주말이면 또 더 바빠가지고요. 또 외식하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오늘 큰맘 먹고 밖에서 밥을 먹자 하고 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막 들어왔답니다. 그랬던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구독자님께서 베란다에서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다육생활을 시작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베란다라는 공간이 햇빛이 아침에 햇살이 들어도 그래도 이 거리대하고는 창문 하나 사이로 천지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댓글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햇빛이 좀 부족한 그런 곳에서 키울 수 있는 다육이를 소개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이 거리대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란다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나마 베란다 안쪽에서도 일조량이 오전 햇살이라든가 오후 햇살이라든가 뭐 남양집으로 해서 햇살이 가득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향이라든가 뭐 북향이라든가 햇빛이 많지 않은 베란다 뭐 전혀 없으면 다육이는 정말 어려워요. 힘듭니다. 못 키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시간상으로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에서 그래도 좀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육식물이라는 거를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베란다는 햇빛이 많이 부족해서 다육이를 갖다 놓으면 못생겨지죠. 웃자라고 퍼지고 뭐 그런 게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다육맘민들을 위해서 이 베란다 안쪽에 더더구나 햇빛이 많이 부족한 공간에서 그나마 꼭 다육식물은 햇빛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해도 베란다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한답니다. 제가요 이렇게 안쪽에서 키우는 다육이하고 거리대에서 키우는 다육이하고 자리바꿈이 그리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대에 나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베란다 안쪽에서 있으면 한두 달 사이에 웃자라서 모습이 망가지고 못생겨지고 진짜 케어하기 힘든 그런 아이들을 대부분 거리대에다 전부 내놨죠. 그래서 대부분 다 롱분이고 바깥에 나가 있는 애들은 요 매일 보여드리는 이런 다육이들은 웃자라는 성향이 있다. 햇빛이 많이 부족하면 키우기 힘들다. 이렇게 아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나마 제가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창이죠. 창이 그나마 이런 국민다육이 웃자라는 성향이 많은 그런 다육이들보다는 햇빛이 약간 부족해도 웃자람이 덜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창도 웃자라기도 하고 또 얼굴이 퍼진다고 하죠. 웃자라는 것보다는 얼굴이 넙대하게 퍼져서 그렇게 예쁘지 않게 그렇게 자라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식물용 LED 등을 이용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꽃 모양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식물용 LED 등 설치도 여의치 않고 만만치 않거든요. 그 가격을 떠나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햇빛이 좀 부족해도 예쁜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를 한번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다육식물 종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에케베리아, 뭐 세덤류, 또 두들레아 속, 에어니움 속 이렇게 속으로 한 대여섯 가지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 하월시아라는 겁니다. 하월시아과 다육인데요. 이 하월시아과 다육이는 햇빛이 좀 부족해도 이 베란다 안쪽에서 그나마도 이 창은 제가 햇빛도 조금 들어오고 식물 등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쐬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거예요. 거리대 다육이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조적인 그런 게 필요한데 요 하월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용 LED 등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 가장 아래 칸 선반에다가 놓고 키우거든요. 이 아래 칸 선반은 물론 식물용 등도 켜주기는 켜주지만 예전에 식물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이 하월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으로 비치는 환한 빛, 그 환한 빛만 있으면 뭐 이 정도로 자라요. 옷자라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하월시아는 뭐 빨갛게 물이 든다든가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수 같은 경우도 햇빛을 보면 자줏빛으로 물이 들고 붉긋붉긋하게 오래 묵으면 물이 든답니다. 그런데 하월시아는 대부분 이렇게 녹빛이라든가 노란빛이라든가 색감이 이렇게 단정적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키우는 하월시아 중에서도 금이 아닌 하월시아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고 할게요. 요거는 얼마 전에 저도 베란다 햇빛 부족한 공간이 비어있는 게 좀 안 좋아서 거기도 좀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월시아를 조금씩 더 키워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요번에 업어온 그린 에메랄드라는 아이입니다. 에메랄드 금이에요. 이렇게 녹색빛의 금빛깔이 노랗게 또 아니면 하얗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 아이는 이렇게 잘라진 단면이 아주 매력적이라 예전부터 이런 종류를 하나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이번에 그 모모에 가가지고 하월시아 종류들이 몇 명 있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이 하월시아도 아주 착한 국민이부터 시작해서 몸값이 어마어마한 진짜 일반 다육이 명품 창 못지않게 엄청나게 비싼 그런 종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하월시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전문적으로 하월시아 종류만 키우시는 분들도 매니아라고 하죠. 덕후라고도 하고요. 그런 분들도 꽤나 계세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이렇게 그린 에메랄드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빛이 예쁜 아이를 한번 요번에 데리고 왔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요거는 하월시아 마린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올 때는요. 요 화분에 지금 등치의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아이가 계속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가지고 이제 화분이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 덩치가 커졌답니다. 이렇게 덩치가 커져도요. 키핑장에 못 가요. 요거 지금 15cm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햇빛을 쏘이면 이런 아이들은 갈색으로 갈변하거든요. 갈변한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닌데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고 이 녹빛과 노란색 빛이 이렇게 맑은 톤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이 하월시아의 특성이거든요. 이 수정알 같이 투명한, 자 이거 보세요. 아주 맑은 저 속에 물이 한가득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물주머니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녹빛은 완연하게 녹빛이고요. 노란 거는 또 완연하게 노란빛에 이렇게 녹빛이 줄로 얼금설금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하월시아 속 금 종류의 아주 매력이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도 아주 엄청난 고가의 몸값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진짜 베란다에서 직접적으로 햇빛이 안 쏘여도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가 있답니다. 이게요. 화분이 이제 꽉 차가지고 제가 이 빈 공간이 보기가 안 좋아서 인형을 여기다가 놨었는데 인형을 이제 여기서 집을 뺏겨야 할 상황이 까지 왔습니다.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자구를 하나씩 달면서 등치도 키우면서 이렇게 예쁘게 큰답니다. 요 자체만으로도 진짜 아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이런 종류들을 골고루 한번 하월시아 종류를 키워보신다면 이것도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돼요. 요거 두 개지만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부분 햇빛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장 밑에 칸, 저 밑에 초록초록한 아이들이 얼금설금 보이죠? 저렇게 밑에 있으니까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리질 못해요. 또 하나 있죠. 아주 진짜 예쁜 아이. 자, 이거 보세요. 요거 라이프 티그라랍니다. 라이프 티그라는 이렇게 하월시아 종류라 하더라도요. 이게 녹빛이 예쁜 아이예요. 진짜 이 초록빛이 맑고 투명한 게 속에서 이렇게 연두연두하면서 겉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초록빛으로 아주 진짜 예쁜 아이거든요. 이 라이프 티그라도 예전에는 몸값이 꽤 있었어요.
엄청 비싸서 저도 큰맘 먹고 드려야겠다라고 미루다가 얼마 전에 드렸죠. 작년에인가 드렸는데 지금 물이 좀 고픈 상태예요. 근데 요 하월시아도 물을 과하게 주면 얼굴이 약간 퍼지거나 빛이 전혀 없으면 얼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리죠. 그래도 웃자람은 없어요. 그냥 역광이라고 하죠. 직접 쐬는 빛이 아닌 저 창문을 통해서 유리창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밝은 빛, 관엽식물처럼 그렇게 밝은 곳에서만 있으면 이런 하월시아를 아주 이렇게 녹빛으로 투명한 물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이 라이프 티그라도 번식을 엄청 잘해요. 아가자구도 잘 달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번식을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아름다운 색감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등치를 키우려고 일부러 애쓰진 않습니다. 요 라이프 티그라도 아주 상당히 예뻐요. 요런 아이들 베란다에서 햇빛이 부족하다면 요런 아이들 꼭 키워보시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빛 때문에 제가 어른어른 해가지고 어떻게 보여야 이 아이가 예쁠까? 자, 렌즈에다가 담을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밝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하월시아 있는 쪽으로. 이 아이도요, 보통은 다른 다육이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위에 칸에 올라 있다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은 저 안쪽에 그러고 있답니다. 이 라이프 티그라도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뭐 외도가 됐건 군생이 됐건 군생도 몸값이 좀 나가죠. 이런 아이들 한번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진짜 관리를 못 받는 하월시아 종류들이 선반 맨 아래 칸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 초보 때부터 키웠던 다육이들이에요. 요거는 자보금이랍니다. 진짜 자구를 잘 달고요. 이게 제가 신봤다 해가지고 그냥 자보에서 금줄이 보이는 걸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베란다에서 자라면서 한 3, 4년 되니까 이렇게 금이 제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가들 쪽으로는 많이 나오죠. 이 위쪽에서는 금줄이 하나인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 보이질 않네요. 없어졌고 밑에서 여기 길은 거 요 한 줄을 보고 제가 득템했다 하고 초보 때 몇천 원에 금줄을 보고 껑충껑충 뛰면서 데리고 왔던 자보금인데 이렇게 자구를 달면서 이렇게 금이 색깔이 싹 올라오죠. 베란다 안쪽에서 햇빛이 부족해도 선반 맨 아래쪽에서 진짜 햇빛 한번 안 보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비쳐 들어오는 환한 그 역광 뭐 그런 빛으로 이렇게 베란다 맨 밑에 칸에서 자라는데 아주 변함없이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자, 이것도 하월시아 종류인데 이거 수예요. 순도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아이고 하엽도 엄청나죠. 제가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근데 진짜 순둥순둥 물만 주면 커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그냥 내비두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엽 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햇빛을 조금 보면 자주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요. 물이 드는데 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죠. 이런 하월시아 종류 아이들이 몇몇해요. 요번에 그래도 아이고야 마사도 떨어지고 분갈이를 요거 해줬답니다. 요거 옵투사예요. 옵투사는 세력이 얼마나 큰지요. 분이 지금 이거 꽤 크죠. 조그만 아이를 데려왔는데 점점 이렇게 수정알처럼 몸집이 불어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동산을 이룬 것처럼 이렇죠. 이렇게 자줏빛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요. 여기 햇빛을 받은 곳이에요. 얼금설금 들어오는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갈변한다고 하죠. 이렇게 자줏빛으로 색깔이 변하는데 그래도 이게 아픈 건 아니거든요. 다시 햇빛이 없는 쪽으로 옮겨놓으면 이렇게 맑고 투명한 초록빛의 수정알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계절 있습니다. 엄청 예뻐요. 이것도 관리만 잘 한다면 진짜 아주 예쁘고 인기 있는 그런 다육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매력 있으니까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있죠. 자, 지저분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에오니움 속도 나무 형태로 이렇게 관목형으로 자라는 이런 다육이들도요. 그나마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이 햇빛이 조금 부족해도 이렇게 자줏빛으로 꽃 모양을 나무 형태로 이렇게 약간의 그 분재처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이런 아이들도 약간은 햇빛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주 아예 없으면 이것도 살짝 웃자라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훨씬
햇빛이 조금 부족해도 오랫동안 좀 뭐라 그럴까 성장 속도가 느려다고 할까요? 웃자람의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그나마의 꽃 모양을 좀 햇빛이 좀 약간은 부족해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고요. 제가 진짜 베란다에서 햇빛 한 번 나가보지 못하고 키우는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예전에 매일 추천 다육으로 말씀을 드렸던 아이인데요. 색감은 조금 많이 빠졌죠. 이거 보라보라한 아이인데 이거 피어리스랍니다. 피어리스는 진짜 제가 거리대 한번 에어컨 실외기 위에 한번 안 나가봤어요. 이 아이는 베란다 안쪽에서만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진짜 웃자람 없어요. 다른 다육이들은요 오랫동안 베란다에 있으면 자 이것도 이렇게 이 아이 웃자람 없다고 땅바닥에 그나마 이렇게 딱 붙어있는 아이들이 웃자람이 없거든요. 햇빛이 좀 부족해도 오랫동안 꽃 모양을 볼 수 있는 이런 다육이들 종류. 요거는 상아시피슬인데요. 이 멀로하고 많이 닮았죠. 멀로나 또 콜로라타 뭐 이런 종류들 땅바닥에 딱 붙어 있고 백분이 있고 그런 다육이들이 웃자람이 확실히 덜하답니다. 그리고 요것도요. 요거 자라고사거든요. 자라고사도 저 거리대 한번 안내 보내고 여기서 키워요. 물론 식물용 엘리 등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보시되 다른 다육이 이런 다육이에 비해서 웃자람이 조금 덜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촬영하려고 이거 한번 잠깐 보기도 하면서 관리 좀 하려고 꺼내놨어요. 요거 루비네크리스랍니다. 루비네크리스처럼 이렇게 넝쿨처럼 자라는 이런 아이들은요. 웃자람의 스트레스를 좀 덜 받죠. 햇빛이 좀 부족하면 이 잎장이 이 초록초록하게 그렇게 알갱이로 있기는 하고 잎장 길이가 길게 그렇게 자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햇빛이 부족한 공간에서도 이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햇빛에 나가면 자줏빛으로 잎장이 땡그레지고요. 햇빛이 좀 부족하다면 초록빛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자라면서 넝쿨로 늘어지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아이죠. 그나마 햇빛이 좀 부족하다면 이 누비레크리스 같은데 이렇게 코너에다가 키우셔도 아주 매력있고 예쁜 아이랍니다. 노란색 꽃도 피우죠. 자, 또 하나 제가 있습니다. 자, 저거예요. 요즘 관리를 안 해서 예쁘지 않죠. 장미여부랍니다. 장미여부는요 햇빛에 나가면 노랗게 떡잎이 져요. 떡잎이 지고 얼굴도 아주 작아지고 예쁘지 않습니다. 근데 햇빛이 좀 부족하고 반그늘이라고 하죠. 완전히 없으면 안 되고요. 반그늘에서 키우면 이렇게 초록초록하면서 아주 예쁜 모습으로 꽃다발식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게 장미여부예요. 이 장미여부도 우리 집 베란다가 햇빛이 좀 부족하다 하면 이렇게 나무 형태로 요즘은 외목대라고 해서 동그란 원통형으로 이렇게 자구를 가지치기 같은 거를 해서 수영을 잡아서 그렇게 키우기도 한답니다. 이런 종류도 아주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에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소인제 금은 제가 거리대에 한 번도 내보내지 않고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거든요. 물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안쪽에서만 키우는데 햇빛이 조금 부족해도 글쎄요 이 아이는 웃자라기는 하겠지만 속도가 느려가지고요. 웃자람을 좀 마디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우기 어려워서 여름을 아주 힘들게 보냈는데 그나마 그래도 올 여름을 아주 잘 버텼어요. 제대로 하나 키워보려고 또 쪼꼬미를 하나 제가 요번에 데리고 왔죠. 아직 분갈이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주말 때 이용해서. 자, 또 하나는요. 자, 이겁니다. 소인제예요. 소인제. 소인제도 물이 들으면 파랗게 물이 들으면 소인제 금 못지않게 그렇게 키우는데 저 거리대에서 한번 나가지 않고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서 키웁니다. 그래도 뭐 웃자라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물을 잘 안 챙겨줘가지고 얼굴을 확딱 피우질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조금 부족한 공간에서도 그냥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초입에 제가 메인에서 창 같은 경우는 진짜 햇빛이 약간 부족해도 제가 베란다 안쪽에서 거리대 한 번 나가보지 않고 키우잖아요. 다른 분들은 창을 거리대에 내놓고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간이 부족해서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웃자라는 다육이를 밖에 내보내고 그나마 덜 웃자라는 아이들을 안쪽에서 케어를 하는데요. 이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나마 햇빛이 약간 부족하고 덜 봐도 그나마 웃자람이 조금 덜한
그런 다육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랍니다. 그 중에 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햇빛이 부족해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창을 좀 많이 위주로 키우고요. 이런 아이들은 햇빛이 부족하면 얼굴이 좀 약간 넙대하니 색감이 좀 덜 들어오고 그렇긴 하지만 우짜라는 확실히 좀 덜해요. 국민다육이보다 좀 덜하니까 조금만 관리하시고 저 식물용 LED 등을 좀 이용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오전 햇빛에 한 두세 시간만 햇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 정도 저만큼 짱이만 만큼은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하나 이름 부르고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예쁜 모습. 이거 토스카넬리랍니다. 색이 좀 많이 들어왔죠? 이거는 길바금이에요. 아주 금치거나 아주 순둥순둥 착하고 국민다육이에 속하죠. 자, 요즘 제가 예뻐하는 드라큘라가 그냥 뭐 물이 더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물 관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기온차를 그렇게 콱콱 몸에 닿게 그럴 정도로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디에요? 이렇게 손톱에 점을 찍고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도 다행이고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진짜 뚝 떨어져요. 이번에는 진짜로 뚝 떨어져서 아이들이 오돌오돌 추위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연하게 물이 닿아 확실하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짱이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다육이 소개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